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자국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강역과 행정구역, 지명 등의 변천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문적 흐름을 역사지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은 현대 지리학의 한 분야인 역사지리학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역사지리학은 과거의 지리를 복원함은 물론 지표상의 인문 자연 현상의 역사적 변천을 다루는 학문으로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은 다루는 범위가 강역의 변천이나 행정구역의 변화, 고대 지명의 탐구 등에 한정되어 있죠.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 분야는 1615년에 저술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서 시작됩니다. 동국지리지는 전한서, 후한서 등의 중국 문헌에 기록된 우리나라 지리 관련 기사를 참고했는데요. 기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에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기술했습니다. 동국지리지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중국 사서의 열전에 쓰인 우리나라 부족 국가 기록을 인용한 부분이 하나이고 삼국 및 고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역대 강역을 서술한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부족 국가 기록은 주로 중국 사서 인용으로 인해 단군 조선 관련 서술이 없고 위치, 강역, 종족, 역사 등만을 다루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서술된 삼국 및 고려에 대하여는 수도, 형토, 형세, 관방 등을 기록했죠. 동국지리지는 엄밀한 자료 비판이나 논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명을 이론적으로 밝히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내용도 상호 모순되는 점이 많고 한반도 중심의 영역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이용된 사료도 다양하지 못했죠.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영토를 연계시켜 연구한 최초의 역사 지리서로서 조선의 문화와 국토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실학적 지리학의 한 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강계구는 신경준이 1756년 영조 36년에 지은 것으로 서문 및 4권에서 7권까지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문헌으로 가장 오래된 상고 시기상 개인 저술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지리에 관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소로 평가됩니다. 강계구의 서술체제는 대체로 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각국의 국도와 강토의 경계인 강계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와 강계 항목에서는 각 조마다 관련된 지명이나 산천, 국가들을 덧붙여 정리했죠. 이것은 고려 시기 이래 유교학자들이 국가의 수도와 영역을 중시했던 학문적 전통을 이은 것입니다. 이 점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지리지에도 보입니다. 조선 후기 한백겸 이후의 여러 역사지리 연구자들과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신경준의 서술 방식 및 자료 이용의 특징을 보면 문헌을 실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어학이나 금석학 지식을 역사 연구에 적극 응용했죠. 또 역사지리 고증에 방언이나 동음이의어를 의용하는 음사,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인 이찰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발전적인 면모이죠. 그리고 사찰 자료도 이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입증했습니다. 인용 범위도 민간에서 개인이 저술한 야사까지 넓혔습니다. 무엇보다 만주 일대를 조선과 사만의 지역으로 정정했던
요사, 성경지와 같은 자료도 활용했습니다. 요동과 요서 지역에서의 열국들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적극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강계고에 나타난 강역 인식은 주로 기자조선 및 한사군, 고구려 등 국가들의 초기 중심지를 요동 일원으로 정정하고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비록 같은 시대의 이익이나 이종휘보다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만 조선 전기에 비해서는 구체적이고 확대되었죠. 특히 여러 학설이 자신의 의견과 다를 경우 일변이라 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변설은 20편이 있습니다. 이는 중세 이전의 우리나라 역사 지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강계고 4권의 말미에는 울릉도, 해랑도, 야인, 일본의 지세와 팔도, 외관, 대만도, 유구국, 탐나국, 네덜란드를 이르던 아란타국의 표류선 등도 기술하였습니다. 한편 안정복도, 동사강목의 지리고에서 고대 국가의 영토와 산천의 위치를 이론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넓은 만주 땅을 상실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고조선과 삼국시대의 요동지방의 소유와 상실의 배경, 통일신라와 고려 초에 빼앗겨 잃어버린 땅의 회복에 실패한 이유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18세기 자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잊혀진 우리의 역사와 강력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유득공의 발해고와 사군지입니다. 발해고의 선문에서 저자는 왕씨 고려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땅이던 낭랑의 폐허에 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했다고 한탄하였죠. 아울러 다른 서문에서는 신라와 발해는 우리나라의 남북조이다. 마땅히 남북조 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이러한 역사를 찬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다고 하여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기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발해고의 목차는 군고, 신고, 지리고, 직관고, 의장고, 물산고, 국어고, 국서고, 속국고 등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발해의 역사와 지리, 문화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죠. 지리고에서는 오경 15부 62주의 연혁을 설명했는데 신당서와 청일통지의 내용을 옮겨 실었습니다. 지명마다 저자의 고증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에 오경의 위치와 발해와 신라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간단한 비평과 고증을 했죠. 발해의 역사 지리에 대한 최초의 단독 저작으로 발해의 강력을 우리나라의 역사 강력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군지는 한 사군의 역사 지리서로 크게 도, 표, 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사군도와 이군도로 나누어 각각 2장씩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표는 사군의 역대 연혁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는 건치연혁, 산천, 사실, 명환, 인물, 적사, 봉작, 방언, 토산, 고적, 제형 등 11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죄를 지은 관리를 변방으로 보내는 적사 항목은 본문에서는 인물의 하위 항목에 있어서 독립된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군지에서는 중국의 사설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안설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죠. 사군지는 단순히 한 사군의 역사 지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 지리적 기원과 그 변천을 밝히고자 했던 대표적인 지리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강력의 변천을 가장 체계적으로 다룬 지리서는 다산 정약용이 1811년 강진유배지에서 조술한 아방강역고입니다. 다산은 1811년 이후에 보충 작업을 계속하여 1833년에 북로 연혁 속, 서북로 연혁 속을 1830년대에는 발해 속고를 증보했습니다. 고조선, 한사군, 삼안 등 고대국가, 국내성, 환도성, 안시성, 위례성 등 주요 도시, 폐수 등 주요 하천, 백두산 정계비 등에 관한 고증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자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강력의 역사를 중국 및 우리나라의 문헌에서 직접 기록을 뽑아 고증한 것입니다. 또 저자의 의견을 안설로 첨부하여 그 내력을 자세히 밝히고 있죠. 또 지리 고증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고조선 이래 역대 강력과 수도, 하천 등의 위치를 새롭게 밝혀 잘못 기록된 지리서를 수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약용의 뒤를 이은 대표적 저작으로 1859년 편찬된 동환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윤정기가 지은 것인데요. 그는 정약용의 외손자죠. 이 책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소략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듯합니다. 동환록은 필자의 서문과 지도 3회가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1권에는 방역 총목, 역대가, 2권에는 역대, 제국이, 3권에는 강역, 팔도, 주현이, 그리고 4권에는 방언, 악부, 압수, 외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방강역고에 없는 9년의 지지가 수록되어 있죠. 동환록은 전통적인 역사서술 형식의 역사지리서에 지리지 형식을 가미한 점이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와 다른 특징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역사지리에 관한 견해를 대부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의 강역을 한반도 중심으로 파악하고 만주의 여진족과 구별되는 한반도만의 고유한 민족적 정체성을 추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국내성, 환도성 위치의 정정과 비정, 말갈, 발해, 예, 맥 등의 설명도 정약용의 견해를 따르고 있죠. 동환록에는 역사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세한 지도를 첨부했는데요. 이는 역사 지리서로서 진전된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정약용, 윤정기의 역사 지리는 최종적으로 장지연에게 이어졌습니다. 대한강역고에서 증보된 것이죠. 그는 대한제국 말기 외세의 침탈이 날로 강해지는 정세 속에서 민족 자주와 계몽운동을 꾀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영토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정약용의 아방강역고를 1903년에 새로 증보 발간했습니다. 아방강역고 10권을 증보한 것으로 원본에 안서를 붙였죠. 그리고 임나고와 황초령 비문, 백두산 정계비고, 삼안, 사군, 신라, 백제, 북간도의 지도 5매를 새로 첨가하여 국원 2책으로 간행했습니다. 대부분 정약용의 아방강역고를 계승하고 있지만 최신의 내용과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 정계비고에서는 1892년부터 청나라의 외교 문제로 다시 대두된 백두산을 둘러싼 국경 문제 및 북간도 지방의 문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또 북간도 지도를 첨부하여 당시의 시급한 영토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학의 부흥과 지지학의 다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